조용하고 한적하기만 한 전형적인 시골 마을. 이곳에 오늘 떠들썩한 일이 생긴다는데 예, 밤조기 주러 가요. 우로는 태백산맥이, 좌로는 월악산과 속리산이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다라고는 일도 없는 경북 내륙. 그런 이곳에, 그것도 농촌 마을에 조개가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모욕도 하고 그래 아줌마들하고 막 들어가서 이제 온몸 물에 다 잠겨서 이제 막 죽는데 많이 지웠어요. 하루에 막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죽어요 여자들은. 그렇다면 그것이 100% 리얼리티? 예전만 해도 해가 기울 때까지 주울 만큼 천지백갈이 수두로 빽빽했다는 밤조개. 그 정체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이요. 소식을 듣고 달려간 곳은 경북 의성군 비안면. 가는 날이 밤조개 축제날 이미 신명나는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거라는데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내륙에 사실 그 제첩이 잘 분포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 위천은 고운 모래사장으로 1급 하천이고 사계절 물이 마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제첩을 많이 잡으러 오고 또 그리고 우리 이 면민들도 많이 제첩을 자러 오지요. 이걸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자 이 축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첫 해를 맞은 비안 밤조개 축제. 우려와는 달리 많은 체험객들이 입소문을 듣고 몰려든 상황인데요. 이들의 목표는 오직 저희가 밤조개 다 잡아서 꼭 1등 하겠습니다. 화이팅! 밤조개 주가 1등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축제까지 열린다지만 아직도 내륙에 조개가 산다는 것이 의심되는 분들 잠깐 주목하세요. 보통 강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변두리엔 자갈이, 그 옆으론 물풀들이 무성한 모습. 그러나 일급수를 자랑하는 의성 위천은 고운 모래톱이 있다고요. 오염이 되고 하이끈에 그래 있어지는 모양이래. 그런데 지금은 오염이 안 되고 뭐 참 정화 시설 잘 되고 해가지고는 나쁜 물이 이제 흘러나오고 하이끈에 뒤살았어요. 경북 내륙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유류량이 많다는 낙동강의 중심지. 그중에서도 내성천, 위천, 한천 등지는 오래전부터 밤조개가 서식하기로 유명했다고요. 특히 밤조개는 일급수 맑은 물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단 말씀. 그만큼 경북 의성 위천이 때묻지 않은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래만 살짝 들어올려도 밤조개가 컵컵. 아니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름이 밤조개래요? 경상도 호전어로 사투리로 밤조개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밤이 조그마다 그래서 밤을 닮았다 해서 밤조개를 합니다. 바닷가 마을에선 국거리로 흔히 쓰이는 제첩이 바로 밤조개. 그리고 자연산 제첩이라는 대표적인 곳이 의성 비안면이라는 거죠. 이런 전말도 알았으니 이제 즐겨볼까요? 밤조개 축제 왔으니 조개부터 캐고 보는 것이 순서. 제한 시간 40분 안에 가장 많은 밤조개를 주운 1등을 선정하고요. 행운의 상금까지 수여한다고 하니 체험객들은 투지를 불태울 수밖에요. 한 번 더 하자. 되겠다. 있다. 막 손을 막 빠르게 움직여서 집히는 걸 막 그냥 짚고 있습니다. 바다랑 보통 파도가 너무 강한데 여기는 물도 잔잔하고 그리고 조개가 굉장히 잡기 쉽습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마구잡이로 파헤치기 바쁜 팀부터 요령 있게 골라내는 금손까지 저마다 한 바구니 가득 채우겠다는 심산인데요. 근데 이게 웬일? 건졌다 하면 밤조개가 우수수. 여기 친구들하고 학교 갔다 오다가도 이래 죽고 했지. 교복 벗어놓고 모여가면서 그런 옛날에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거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잤다니까 설레갖고. 물이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스트레스가 싹 사라졌어요. 9살 인생의 스트레스까지 확 날려버리는 비안 밤조개 축제 현장. 그야말로 물반 밤조개 반인데요. 마냥 즐거운 아이들과 추억놀이에 신난 어른들 모두 밤조개로 대동단결하는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자, 드디어 제한 시간 40분이 끝나고 유유히 물 밖으로 향하는 사람들. 부디 발걸음은 가볍고 바구니는 무거워야 할 텐데요. 아쉬운 표정도 잠시 저울에 올라가는 밤조개를 보며 히히비비가 엇갈립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영광의 1등을 차지한 의지의 한국인은 누구죠? 신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전달해드립니다. 10만 원 상품권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마음을 합쳐서 주었는데 이 상금을 갖다가 어르신들이 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이거. 밤조개 달큰한 맛을 보기 위해선 먹거리 장터로 직행하는 것만이 지름길. 밤조개를 이용한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집니다. 밤조개 축제 역시 백미 중 일미는 뜯는 맛이죠. 제철 맛 최고예요. 이렇게 푸짐한 음식들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역을 대표하는 봉사단체와 여성단체가 있었기 때문. 적어도 20년째 베테랑 주부들이 두 팔을 걷어붙인 데다 비안면에서 난 제철만 있다면 맛깔난 음식들이 뚝딱. 그 옛날 고향 어머니의 손맛과 닮은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요. 아주 깊은 맛이 나지. 제첩에 삶은 물에다가 밀가루 해가지고 또 제첩 넣고 오징어 넣고 새우살 넣고 제첩 좋은 게 몸에 좋은 게 다 있죠. 그러나 배 든든하게 채웠다고 좋아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바로 대박 찬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 황금조개 꼭 잡고 싶다. 황금조개 잡고 싶습니다. 행운의 목마른 자들이여, 이번에 황금 밤조개가 출동합니다. 금색을 입힌 조개를 찾으면 진짜 순금으로 바꿔준다니 밤조개도 반짝이고 눈빛도 초롱초롱 빛나는 그야말로 초초 대박 찬스. 그 참가자분들이 다 들어가면은 이제 안전요원들이 뿌릴 거거든요. 이제 그걸 찾으시면은 한국인은 집념 빼면 시체 아니던가요? 연신 물속을 헤집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어째 마음대로 몸따로 잡히는 건 자갈이요. 떴다면 모래투성이. 어쩌다 걸려들었나 싶다가도 그냥 평범한 조개일 뿐. 하지만 버린 자갈도 다시 보자. 오직 황금 조개만을 찾기 위한 고군분투가 이어지는데요. 황금이 아니면 은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황금 밤조개 행방이 묘하다 그때 드디어 들려오는 반가운 외침. 썸미야 잘한다. 재밌고 애들이랑 이런 체험을 하니까 더욱 신나고 옛날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재밌어요. 이거 보기십니까? 번쩍이는 저 금빛의 자태?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재밌고 정말 여름방학이 초창기 이제 즐거운 추억을 계속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극하고 황금조개까지 찾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맛도 일품, 밤조개 줍는 손맛도 쏠쏠한 비안 밤조개 축제. 또 만날 수 있겠죠? 의성군 비안면으로 밤조개 맛보러 어디서? 추억은 방울방울, 재미는 가득가득. 청정지역 경북 의성에서 만났던 조금은 이색적인 축제, 비안 밤조개 축제가 기대된다면 내년에도 또 만나기로 해요. 비안 밤조개 축제가 기대하게! 답답한 것들은 던져버려. 입추는 지났어도 더위는 끝나지 않았다. 무더위 날려주는 냉면과 빙수, 그리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사랑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 식감이 너무 좋다. 식감 대박이다. 그 중에서도 여름을 더 시원하고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아이스크림. 올여름엔 정성까지 듬뿍 하나뿐인 수제 아이스크림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맛도 모양도 특별하게 더위에 지친 나를 위한 달콤한 선물, 수제 아이스크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정성 가득한 수제 아이스크림 첫 번째는 포항의 문을 연 이탈리아 정통 젤라또.
제철 과일과 좋은 재료로 만드는 쫀쫀한 아이스크림을 소개합니다. 포항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도요 수제 아이스크림 더불어서 수제 젤라또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여기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젤라또라고 하면은요 좀 젤리처럼 끈적이고 뭐 좀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뭐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게 젤라또가 맞나요? 끈적이는 게 사실 젤라또인 거는 아니에요.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미국 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말하는 얼음 과자 같이 얼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젤라또인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또 자세히 얘기하면 젤라또는 그 식품 안에 제품 안에 유지방이 들어간 제품을 젤라또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에 우유가 들어가 있지 않은 유지방이 없는 제품은 소르베토라고 얘기를 해요. 아하, 유지방의 유무에 따라 젤라또와 소르베토로 나뉜다는 말씀. 주 재료에 따라서 유지방이 들어간 부드러운 젤라또를 만들기도 하고 좀 더 상큼한 소르베토로 만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수제라는 사실. 일단 빛깔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야, 요 녀석들 정말 맛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딱 들었어요. 종류가 생각보다 좀 적은 건 아닌가, 다양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 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6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도 오셔가지고 왜 6개밖에 없냐고 너무 수가 적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은 내일 오시면 또 새로 6가지 종류를 드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은 새콤달콤 청사과가 제철이죠. 색감까지 시원한 청사과 젤라또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잘 다듬은 과일을 물과 함께 갈아주세요. 설탕, 포도당, 레몬즙을 적정 비율로 넣고 얼려주면 상큼함이 살아있는 젤라또 완성! 내가 원하는 재료라면 무엇이든 뚝딱 젤라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선보이는 메뉴 덕분에 손님들도 기대 반 설렘 반 찾아오는 발걸음이 평소에 먹던 즐겁습니다. 젤라또하고 이런 수제 젤라또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가요? 먹어보니까 어떤 게 달라요? 이게 쌀로 만들어서 그런지 되게 고소하고요. 안에 씹히는 게 무슨 쌀이라고 아까 들었거든요. 근데 고소하고 오독오독 씹히고 재밌네요. 식감도 재밌고.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로 이제 메뉴들이 바뀌는 것도 참 좋고요. 그리고 디마트 되게 깔끔해서 저희는 자주 찾고 있습니다. 드디어 영석 씨도 정성 가득 수제 젤라또를 맛볼 시간. 보기만 해도 상큼함이 묻어나는데 그 맛이 어떤가요? 어른들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뜻 한번 먹어봐. 이거 맛있고 몸에 나쁘지 않아. 이렇게 권해줄 정도의 그런 맛인 것 같고. 식감이 너무 좋다. 식감 대박이다. 경주의 핫플레이스는 모두 모여 있다는 황남동. 요즘 이곳에 오면 꼭 맛봐야 하는 이색 수제 아이스크림이 있다는데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온통 장미.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맞나요? 핫하디핫한 이 가게에서는요 주문하는 방법도 조금은 특별합니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데스 노노. 장미를 찾으시면 됩니다. 사장님 예쁜 장미 주세요. 네, 예쁜 장미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장미가 피어난다? 아이스크림을 요리조리 떠서 모양을 만드는가 싶더니 금세 피어난 장미 한 송이. 진짜 꽃입니다, 꽃. 아이스크림으로 녹기도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꽃처럼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매장에서는 장미꽃을 만들 수 있는 점성이 있는 아이스크림을 직접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30송이 한정 판매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송이요? 30송이요. 한정판? 네. 한정판 꽃이군요. 그럼 이거 제가 또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어여쁜 장미 한 송이. 보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입안에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꺼지는데 달지는 않네요. 네. 근데 이게 쫀득하면서 식감도 좋고 야 이거 되게 맛있네요. 이 아름다운 아이스크림이 여러분 맛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지금 제가 먹는 이 꽃만이 아니라 다양한 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녹차 장미도 있고요. 예. 초코 장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까만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까만 아이스크림이 있다고요? 게다가 순금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순금이 있다고요? 네, 24K 순금이에요.
금? 순금? 네. 24K요? 네. 멋진 비주얼로 한 번, 색다른 맛으로 두 번,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았습니다. 자기 한 입, 나 한 입, 그냥 뭐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맛있네요. 예, 맛있어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아, 금을 먹어가지고. 아, 금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비싼 거잖아. 아, 비싼 거니까. 이 금 올라간 아이스크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먹어봤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에 금 꼈다. 이게 지금 금이 꼈는데. 아이스크림에 금이 올라간 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처음 먹어봐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어때요? 근데 그 금이 올라간 게 경주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뭐 비싸서 기분 좋았어요. 아, 기분이 좋았어요. 남자친구분 본인만이 아니에요. 이쪽도 금 꼈어요. 빨리 떼줘요. 이게 금 꼈어. 이게 금이 꼈어요. 예. 순금과 잘 어울리는 블랙 아이스크림의 비밀은 바로 흑임자, 검은 콩, 퀴노아 등 몸에 좋은 10여 가지 블랙푸드. 거기에 오징어 먹물로 진한 색을 더하고 신선한 유기농 우유가 듬뿍 들어가 건강하고 맛있는 블랙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집니다. 벌써 아이스크림에서 기품이 막 느껴집니다. 금도 있고. 근데 아이스크림에 금이 올라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올릴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가게가 경주의 황리단길에 있잖아요. 황리단길은 대릉하고 천마총 사이에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이곳은 신라 천년의 도읍지인 경주이기도 하고요. 이 길을 저는 왕과 왕족들이 다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족들이 금관을 쓰고 다닌 모습에서 이미지를 얻어서 금을 입히게 된 거고, 이 아이스크림이 검정색인 이유는 황리단길의 그 위에서 상공에서 보게 되면 지붕 전체가 다 새까맣습니다. 기와? 네, 기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검정 색깔이면 어떨까, 까마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고소함과 달콤함이 어우러진 블랙 곡물에 반짝반짝 순금으로 더 특별해진 수제 아이스크림. 깔끔하게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먹으면서도 이게 좀 건강하겠구나. 이거는 먹어도 내가 밥 대신 먹어도 괜찮겠구나. 이 간식으로 좀 좋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사정없이 들어간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수고한 나를 위해 달콤한 선물을 해본 건 어떨까요? 건강함과 정성으로 가득 채운 이색 수제 아이스크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 취업 준비자 72만 명 시대.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힘들다는 최악의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하는 부분에서 경력도 없다 보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있다? 과거 졸업장만 있으면 취업이 되던 시대에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된 지 오래. 지게차는 기본 굴착기와 롤러크레인 등 중장비 자격증으로 취업에 도전해 볼까요? 충북 청주시의 한 기업체. 이곳의 직원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나, 여성분이네요. 맞습니다. 요즘 시대에 남자 여자 할 일이 따로 없죠. 우리의 주인공 능숙하게 지게차를 운전하는데요. 자격증 딴 지 얼마나 되셨어요? 딴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어요. 화물을 실어 옮기는 지게차 운전, 상하차 각도 조절과 적재시 균형 잡기 등 섬세함을 요하는 만큼 여자이기에 오히려 쉽게 배울 수 있었답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작하는 데는 계기가 필요했죠. 여기는 왜 들어오셨어요? 원래는 사무실 직원이어서 사무직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사무직만으로는 월급도 적고 스트레스가 많았다는데요. 현장에 인원이 부족한 것을 보고 나도 한번 지게차 자격증을 따봐야겠다 생각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더라고요. 남들만큼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을 때 인생은 빛이 납니다.
위풍당당 여성 파워 멋지네요. 요즘 취업난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격증 하나 취득하시면 100세 인생 노후 걱정 없이 저처럼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인정받는 시대, 다음은 건설 현장을 찾았는데요. 능숙한 솜씨로 굴착기를 운전하는 일당백 일꾼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흔히 포클레인이라 불리는 굴착기, 땅을 파거나 토사를 운반하고 건물을 해체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장비인데요. 지금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조작이 미숙해서 조금 사고도 치고 뭐 전봇대 같은 것도 한번 쓰러뜨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경력이 쌓여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문가가 되긴 쉽지 않죠. 더욱이 중장비 중에서는 비교적 흔한 굴착기, 많은 사람이 도전하는 만큼 실력을 인정받기도 힘들었을 텐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됩니다. 아이고 말씀 한번 쉽게 하시네. 과연 호언장담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찾은 곳, 청주 시내에 위치한 한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인데요. 여기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긴 중장비 학원인데요. 제가 굴삭기 강사입니다. 오호라, 선생님이었군요. 건설 현장마다 모셔갈 정도로 굴지의 실력을 갖춘 주인공. 강사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제 미래를 위해서 스펙 관리를 위해서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자격증을 취득해 오랜 시간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취업 준비생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총 레버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좌우로 하면 좌측으로 싱, 우측으로 하면 우측으로 싱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밀면 투붐이 벌어지는 거고 당기면 투붐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른쪽 레버는 버켓하고 원붐을 조정하는 건데요. 좌로 하면 버켓이 오므려지고 우측으로 하면 버켓이 펴집니다. 앞으로 밀면 원붐이 아래로 내려가고 당기면 원붐이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정말 쉽네요. 뿐만 아닙니다. 건설과 과수, 축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지게차와 굴착기는 물론이고 다른 중장비도 어렵지 않다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고난도 중장비에 도전하는 이도 많답니다.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인타워 작동 연습하고 있습니다. 작업 범위 최소 30m 이상. 탑처럼 생긴 고정식 크레인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무선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마치 장난감 자동차를 조종하듯 무전기 레버를 좌우 앞뒤로 움직여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 나르는 작업으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취업이 확실히 보장되겠죠? 아파트들도 이제 많이 짓고 많이 하지만 또 이제 요즘은 건물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빌딩 숲에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인타워를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또 무인타워는 또 여러 자격증을 습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오시고 취직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배워보죠. 무인타워 크레인 조정법, 요령은 뭐가 있을까요? 좌측에는 좌싱, 우싱이 있고요. 전후진은 트로리를 전진, 후진하는 스위치고요. 전진을 하면 후구가 내려오고 후진을 하면 후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취업은 세대 불문 모두의 숙제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과 젊은이들 모두 3톤 미만은 무시험 취득이 가능하다는 중장비 자격증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는 일종 대형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을 방문하였는데요. 제가 원래 지게차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대형 면허를 취득 후에는 지게차 면허에도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도 많이 잡는다고 했죠.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이 노력한다면 아무리 좋은 취업의 문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파이팅입니다.
꽃을 피우지 않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신비의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의 정체를 알고 계신가요?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사랑받는 그 이름 무화과. 꽃을 품은 과일 무화과의 숨은 매력을 지금 만나보시죠. 제철 맞은 오늘의 주인공이 기다리는 이곳. 먼 나라 열대 과일로만 알았던 무화과가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당당히 풍년을 맞았습니다. 와, 무화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클레오파트라가 무화과를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무화과를 저도 먹으면 예뻐질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러면요. 예쁠 수 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떤 것들이 지금 잘 익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가 잘 익은 것은 이렇게 큼직하고 네. 진 빨간색으로 색상이 변한 것이 잘 익은 겁니다. 잘 익은 무화과는 보기보다 여려서 반드시 사람 손을 필요로 하는데요. 근데 이 녀석 이름도 모양도 조금 낯설죠? 무화과 모양이 되게 예쁘거든요? 꽃처럼? 무화과는 없을무, 꽃과 과일과 해서 무화과, 꽃이 피지 않는 무화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갈라보면은 이 속에 수만송이 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 중에 꽃송이를 먹는 유일한 과일이 무화과예요. 꽃을 먹는 과일이네요, 완전. 네, 꽃을 먹습니다. 꽃을 품은 과일이라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반전 매력에 반하고 달콤함에 또 한 번 반합니다. 식감도 되게 몰캉몰캉하니 맛있고 이렇게 단 건 줄 몰랐어요. 이거 여성이 드시면은 얼굴이 아주 예뻐집니다. 많이 드세요. 예뻐진다는 말에 바로 두 팔 걷어붙인 수연 리포터. 한 가지에 오직 하나의 열매만 맺는 무화과는 그만큼 귀한 몸 자랑하는데요. 이때 열매에 나타난 이건 뭔가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게 뭐예요? 피신한 성분인데 이 무화과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것이 뱃속에 들어가면은 노폐물을 제거해서 항암작용, 항균작용 다 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고마운 무화과 따고 또 따도 끝이 없으니 역시 예뻐지는 길은 이토록 어려운 건가요? 무화과를 먹으면 예뻐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많이 먹으면 저도 예뻐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뻐집니다. 그게 바로 산 증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머님의 꿀 피부 비결이 바로 요 무화과와 함께한 세월에 있다는 사실. 이제야 믿겠네요. 믿겠어. 어머니 피부를 보니까 언니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언니 정말 요즘에 막 기미, 주근깨 이런 게 여름이다 보니까 het빛도 강하고 이래서 막 생기는데 어머님 보니까 저도 무화과를 많이 먹어야겠네요. 무화과가 제철이 언제냐면 8월 초부터 11월 한 중순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딱 제철이네요. 예, 제철이에요. 많이 먹어야겠어요. 네, 많이 먹어요. 어머니처럼 피부가 좋아지려면. 그쵸. 열매를 맺어 수확하기까지 꼬박 100일이 걸리는 무화과. 애정으로 일궈낸 무화과 하나하나 열심히 수확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더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와, 지금 무화과 따고 왔는데 또 뭐가 남은 거예요? 또 포장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걸 분류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좀 큰 거, 적은 거 조금씩 분류를 해요. 무화과는 쉽게 무르기 때문에 포장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만큼 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죠. 그럼 이게 어디로 또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인터넷 판매도 하고 또 여기로 직접 주문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택배도 하고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에도 나가고. 자식과도 같은 귀한 무화과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소비자에게 고고! 이제 남은 건 더 맛있게 즐기는 거겠죠. 지금부터 무화과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됩니다. 무화과는 저장성이 약해 먹는 방법도 더 다양한데요. 그 어떤 평범한 재료도 무화과를 만나면 특별해지는 법. 무화과 한 상 납시오. 무화과 수연을 유혹하네. 오,
아니 지금 이거 무화과로 다 만든 음식들이잖아요. 눈으로도 달콤함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한 상인 것 같은데. 긴 말 필요 없죠. 상큼함과 달콤함의 만남. 무화과 샐러드부터 한 입 가득 넣어줍니다. 맛있죠? 네, 너무 상큼해요. 이게 칼로리도 적고 이게 포만감을 줘요. 그리고 또 소화도 잘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이 무화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제가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샐러드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이 무화과 샐러드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간식계 떠오르는 샛별 무화과 말랭이도 한 입. 쫄깃쫄깃하면서 뭔가 간식으로 먹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저도 이거 많이 말려놓고 매번 자주 먹습니다. 아, 그냥 간식이 아니라 또 영양 가득. 고혈압, 당뇨에 참 좋습니다. 영양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달콤한 무화과 잼을 듬뿍 바른 샌드위치 맛도 궁금하다 궁금해. 빵 먹을 때 딸기잼을 발라서 먹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잼은 이 먹을 때 이 씨앗이 씹히는 느낌? 이것도 되게 재밌고 무화과만의 그 달달함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잼하고 말랭이는 1년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무화과를 좋아하니까. 여기에 활용점정 여름철 갈증 한 방에 물리치는 스무디 한 잔까지. 아니 수연 씨 그렇게 맛있어요? 이 무화과를 생과로 먹어도 맛있는데 이 그 많은 영양소들을 이렇게 갈아서 같이 먹으니까 그 영양소들이 한 번에 제 몸으로 바로바로 흡수되는 느낌? 함께 먹어 더 맛있는 무화과 만찬의 시간. 무화과 하나로 배 든든히 채웠습니다. 아, 오늘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제가 무화과라는 이 과일을 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과일인 줄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또 이렇게 잼으로도 빵 샌드위치도 만들어주시고 또 샐러드도 해주시고 이 말랭이까지 먹어보니까 또 더 매력에 빠졌거든요. 이 맛있는 무화과가 우리 국민의 1%만 알고 있는 과일이에요. 온 국민이 이 무화과를 좀 많이 사랑해주고 드시고 건강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화과가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 있는 과일인 것 같네요. 우리 무화과를 위해서 건배 한번 할까요? 좋죠. 아, 자 그럼 무화과를 위하여! 겉으로 화려한 꽃을 피우진 않지만 그 속에 더 달콤한 꽃을 품고 있는 매력적인 과일 무화과. 무더운 여름 무화과와 함께 달콤한 에너지 충전해 보세요. 음식을 입으로만 먹는다고요? 시선을 사로잡는 빛깔로 한 번, 향으로 또 한 번.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엔 소문내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음식으로 힐링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좀 이따 먹고 나서 집에 갈 때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저 화덕 얼마냐? 이 한 몸 불살라 입맛을 살릴 수 있다면 말복 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화덕, 맛의 열전이 시작됩니다. 구이의 신세계를 보여준다는 이치. 기름기 자글자글한 비주얼과 차원이 다른 깊은 맛까지. 더위에 똑 떨어진 입맛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생선구이집입니다. 고등어에 삼치, 조기, 갈치, 가자미, 이면수. 종류도 다양하네요. 데 같은 경우는 비린내가 조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비린내도 안 나고. 간도 있지? 아주 싱겁지도 짜지도 않고 맛도 좋아. 기름기 없어서 담백하고 껍질도 바삭하고 맛있어요. 아주 입에 쫙쫙 붙어서 또 올 것 같아요. 그 맛의 비밀은 바로 600도씨가 넘는 화덕에 있습니다. 잘 달궈진 화덕에 생선을 넣고 단 3분이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바삭하게 구워진 구이를 맛볼 수 있는데요. 이게 고난도 기술이라네요.
주방 안에 화덕이 있어요. 가마터 같아요. 예, 연탄구이나 그냥 그릴에서 굽는 거하고는 틀리고요. 일단 온도가 580도에서 600도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쫙 빠져서 다른 구이보단 더 담백하고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죠. 아무리 이열치열이라지만 뜨거운 화덕 앞에서 생선을 굽는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겉은 바삭, 속은 말라. 이게 내유외강이지 뭐예요? 모든 육류하고 이제 어류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선을 넣고 한 2분 30초 정도 센 불로 굽고 그다음에 이제 약한 불로 해서 이제 노릇하게 이제 굽는 거죠. 짧은 시간 속전속결로 구운 생선구이. 아우나 세상에 기름은 쫙 빠지고 육즙은 그대로 머금고 있어요. 어쩌면 고소한 내만 나는 것이 여기 생선구이 안 올라온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온도에서 굽기 때문에 다른 그릴이나 이 연탄구이처럼 비린 맛이 전혀 없습니다. 요 뼈 바르는 게 재미. 큼직하게 생선살을 발라 한 입에 먹는 맛. 짜지 않아서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어요. 바삭바삭한 맛에 요 살점이 들어갈 때는 어쩌면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덕의 온도가 이 맛을 내는 비결입니다. 간도 적당하고 윤기도 차르르. 여름에 누가 입맛 없다고 했던가요? 말복더위도 화덕의 맛 앞에선 맥을 못 춥니다. 세상에 생선구이 하나로 뭐 다른 반찬에 손댈 게 없어요. 밥 한 공기를 싹 비우게 되네. 밥도둑이에요. 밥 한 그릇 더 하세요. 생선구이 뭐 살찌겠어. 오늘 다이어트 내려놓고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네? 도둑 잡아라. 뜨거운 불맛을 느끼러 찾아간 이 집. 화덕하면 떠오르는 음식? 그렇죠, 바로 피자입니다. 정통 화덕 피자로 유명한 곳인데요. 어머 어쩌면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입을 오물오물하게 만들어요.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안에 치즈라든지 올라와 있는 것들도 다 신선한 그 느낌이 되게 살아있어요. 피자에서 참나무 향도 나고 맛도 좋고 그리고 또 특유의 맛있는 향도 계속 올라와서 좋아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머 세상에. 숨쉬는 이 느낌이 그 씹었을 때도 입안에 퐁실퐁실한 그런 감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 퐁실퐁실하다. 뭐 국어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그 느낌이 전해지네요. 어떤 느낌일지. 하늘 아래 같은 피자는 없다. 이태리 정통 나폴리 화덕 피자의 맛 보여드릴게요. 이태리 마르게리타 왕비 이름을 땄다는 이 피자에는 토마토 소스와 바질, 모짜렐라 치즈가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색깔 배합이 이탈리아 국기를 닮았다고 하네요. 잡아당겨서 쭉쭉 늘리고 이 상태로 화덕에 구우면 됩니다. 이 열기를 뚫고 이태리 화덕 피자가 태어나는 거죠. 도자기 굽는 도공의 정성 못지않네요. 요즘 세상 참 편해진 세상이에요. 전기가마, 가스가마도 많은데. 참나무에서만 갖고 올 수 있는 불맛이 있죠. 참나무는 오래 타면서도 연기가 많이 나지 않고 향이 좋아서 장작으로 인기가 좋은데요. 화덕의 열기와 주인장의 정성을 담아 불맛 가득한 피자 한 판이 만들어집니다. 나무의 불은 20%밖에 활용을 안 하고 숯이 갖고 있는 열을 80% 이용을 해서 피자를 굽는 겁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그 열기, 온기로 구워낸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게 중점이죠. 성남 보고처럼 부풀어 오른 도우가 숨을 쉽니다. 이 도 사이사이에 아주 나이는 구멍 보면 우리 흔히 공갈빵이 떠올릴 정도로 발효가 돼서 에어버블이 안에 형성이 돼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주인장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이태리 화덕 피자.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게 겉은 바삭한데 속은 찹쌀떡처럼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러워요. 세상에 바삭바삭 소리가 전해지세요? 그런데 씹는 느낌은 쫀득쫀득한 느낌.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이 더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나폴리 피자의 장점이고 이 모든 것이 화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머, 이 씹는 느낌 너무 좋아요. 소리를 계속 듣고 싶잖아요. 손끝에서 빚어 손끝으로 전달되는 정성에 화덕의 열기까지 더해준 이분의 마술. 이
손끝 손놀림에 화덕이 더해져서 이 맛을 내는 건가 봐요. 아, 이게 멈추질 않네. 계속 들어가. 쭉쭉. 사계절 눈이 먼저 호강하는 곳.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것 같은 식당 안엔 큼지막한 화덕이 손님을 먼저 반깁니다. 커다란 화덕에 오리가 주렁주렁 매달렸는데요. 보기만 해도 이 뜨거운 화덕 안에 네. 오리가 보니까요 기름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예, 저희가 기름은 정말 끝까지 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빼고요. 너무 퍽퍽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드시기 딱 좋을 만큼만 남아있기 때문에 먹을 때는 전혀 그런 걸 느끼시지 못하실 거예요. 흔히 알고 있는 베이징덕, 북경 오리는 화덕에서 오랜 시간 정성 들여 구워낸 베이징 대표 음식인데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궁중 요리래요. 북경오리는 중국에서 600년 이상 이어져 온 전통 요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덕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굽는 요리고요. 지금은 이렇게 화덕에서 짧은 시간 굽지만 과거 중국에서 했을 때는 저희 몇 시간씩 그리고 며칠씩 이렇게 구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 1시간 반도 짧은 시간이 아닌데 말이에요. 예. 막 구워서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다는 북경 오리. 고소한 껍질과 배어나오는 육즙에 부드러운 살코기까지. 이 맛에 다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깁니다. 애들이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없어요. 먹는 거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배불러요. 처음 왔는데 저렇게 잘 먹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기름기도 쫙 빠졌고요. 그다음에 일단 맛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담백해가지고요. 네, 애들한테도 좋고 어른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껍데기는 바삭바삭하고 속살은 촉촉하니 질리지가 않아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신랑이 더 생각나면서 좀 목에 좀 잘 안 넘어가는데 오늘 그래도 맛있게 먹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주얼은 족발 비슷한데 어떤 맛일지 청나라 서태웅과 건강식으로 즐겨 먹었다는 북경 오리. 껍질이 네. 아주 그냥 바삭하면서도 그 쫄깃한 맛이 남아있고 예. 이 속살도 말이죠. 퍽퍽한 게 아니라 적당하게 기름기가 남아있어서 네, 맞습니다. 아주 담백하니 좋아요. 예. 1시간 반을 구워냈으니 그 정성이 오죽하겠어요. 다양한 특제 소스에 찍어도 먹고 쌈에 싸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기운을 불끈불끈 솟게 합니다. 이 화덕 안에서 구워낸 오리가 그냥 젓가락을 쉴 수 없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아, 고맙습니다. 저희 맛은 최고를 제가 보장할 수 있고요. 이 뜨거운 열정으로 2대째 이어가는 이 가게를 저희 화덕의 북경오리 계속해서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 될 것 같아. 드시면 안 되시고요. 시간과 정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정열의 맛 화덕 요리. 이열치열 화덕 그 맛의 열전. 화끈한 불맛으로 올여름 막바지 더위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